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외로움은 태어난 이상 평생 안고 가는 것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화요일날 이 영상을 찍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영상을 찍었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외로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뭔가 나쁘다, 견디기 힘들다, 무조건 피해야 된다, 외로움을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외로움은 인간한테 늘 따라와요.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랑 같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외로움은 사람들과 같이 있든 같이 없든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행복도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은 평생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좋게 생각하자. 앞으로 같이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을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긴 세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각자의 숙제처럼 이제 안고 갈 텐데,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 테고, 누군가는 굉장히 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댓글 적으시면 감사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순수한 시절이라 그런가 친구들이랑 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웃고 떠들고 했는데, 성인인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구 하나 친구 만들고 같이 어울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성인이란 존재는 타인과의 공통분모, 즉 교집합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롭다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반드시 상처받거나 속상한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외로워서 괴로우신 분들은 굳은 의지를 갖고 잘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으면서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나이 먹으면 한 번쯤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긴 합니다. 네, 누구나 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거나 소식을 좀 들으기를 찾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를 나이 먹고 만나잖아요. 그럼 막 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좋지 않아요. 왜냐? 그 친구는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릴 때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생각했던 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만나고 나서 뭐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친구를 나이 먹어서 보면 그간에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정녕 모르고 살잖아요. 뭐 잘된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이 먹으면서 성격이 변한 사람도 있고, 체격이 변한 사람도 있고, 인상이 변한 사람도 있어. 예.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친구를 이제 나이 먹고 보면 그때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 생각하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봐가지고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순수한 시절이라 그런가 친구들이랑 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웃고 떠들고 했는데, 순수하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계산이 없었죠. 네. 즉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죠. 물론 순수한 것도 맞긴 한데 계산이 없었다는 게 뭐냐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해주면 뭐 사주고 이런 것도, 이런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간에 따지지 않잖아. 친구를 하더라도. 지금 성인 되고 하면 뭐 네가 뭐 해줬네, 이번에 샀으니까 네가 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얘한테 뭐 갚아줘야 돼, 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세상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
물론 뭐 공부 잘하는 애든 잘하는 애들끼리 올리겠지만 공부 잘하든 못하든 서로 이제 취향만 맞으면 같이 올렸단 말입니다. 왜냐 그때는 한 학교에서 다 같이 수업도 같은 교복 입고 똑같이 밥 먹고 하니까 별로 다른 걸 못 느꼈단 말이에요. 공감하시고 여러분.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건지 나는 얼마나 별로 형편없는 사람이 될 건지 모르잖아 이거.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얘는 공부를 잘하네 나는 못하는 애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나이 먹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편견 없이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 대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예, 머리가 클 만큼 커버렸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미 다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어릴 때처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 학교에서 같은 반에 서로 이제 게임도 같이 하고 집에 놀러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 친구 공부 엄청 잘했어. 그래서 한 15년 돼 그 친구를 봤어요. 봤는데 내가 먼저 아는 척 하기가 굉장히 미안해. 왜냐 그 친구는 뭐 명문대 나와가지고 전문직 하고 있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편견을 가집니다. 인간이라는 거. 왜냐 우리가 사회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잖아. 그럼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검사예요. 나는 집을 보잘거려. 나 나쁜 짓 하고 있어. 그러면 친구 입장에 야 반갑다 친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인인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구 하나 친구 만들고 같이 어울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나이 먹어서 친구 사귀기 정말 어렵죠. 친구를 만드는 게 사실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깊은 관계보다는 간헐적인 관계. 네. 왜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친구의 집안 사정, 뭐 형제 관계, 아버지가 뭐 하는지, 그 친구 집 매일 갔다 오고 집을 내 집처럼 쓰고 뭐 냉장고도 마음대로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깊은 관계다 보니까.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런 관계를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냐 우리가 성인이 되면 가장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생활,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너무 깊이 아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거 안 물어보잖아.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인 거 물어도 제가 답변 안 해주죠. 왜냐? 프라이버시 중요하니까. 성인 되고 나면 이 프라이버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못 물어봐요. 그래서 깊은 관계를 발전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인이 되고 나서 사람한테 데이고 상처 입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조심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성인 되고 나서 사람한테 뭐 상처를 안 받았다거나 안 되어본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뭐 경험이나 횟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아무런 어떤 그런 배신이라든지 상처를 안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 몇몇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나이 먹고 나서 사람한테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개인적이 좀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퍼주다가 너무 이제 경계심 없이 대했다가 내가 틀린 적이 있다 보니까 조심성이 당연히 생겨요.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정을 준다는 게 좀 위험한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몇 번 친하게 지냈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버리면 내가 좀 곤란한 상황이 빠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벽이 생겨버렸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게다가 성인이란 존재는 타인과의 공통분모, 즉 교집합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롭다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반드시 상처받거나 속상한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뭐냐 하면 절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게 외로운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예. 뭐 어떤 남녀 관계나 아니면 친구 관계 아니면 어떤 모임 관계에서 이용당하기 싫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내 외로움을 충족해주는 사람한테 간이고 쓰기고 다 해주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외로운 게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이 외로움을 함부로 털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티를 내면 안 돼. 티를 내면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적당히 잘해주면 구슬리면 이 사람 나한테 넘어오는구나. 이 사람은 내가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겠구나. 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야. 너무 외롭다는 티를 함부로 내면 안 돼요. 외로움을 뭔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겉으로 보여주면 이 사람은 적당히 잘해주고 구슬리면 내 다 밥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외로워서 괴로우신 분들은 굳은 의지를 갖고 잘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외로움을 견디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노하우. 나만의 노하우.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하우가 없어요. 노하우가 없으니 극복을 못하는 거야. 한 번도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몰입해 본 적이 살면서 그닥 없기 때문에 극복 자체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혼자서 뭔가 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내가 좀 진지하게 뭔가 뭐 자꾸 이렇게 오랜 시간 한다거나 좀 만족스러운 어떤 그 여가 생활을 즐기는 방식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외로움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분들 보면 제 생각인데 어려서부터 단체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극복하는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애초에 이런 걸 뭐 경험하거나 훈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생활을 이렇게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혼자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극복을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거야. 혼자 있을 때. 네.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보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내한테 맞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식을 만들고 그걸 계속 이제 습관화 시켜야 돼요.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 왜 못 견디냐? 외로움 극복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나 어떤 그런 습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외로움은 평생 가는 거고 내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이 외로운 시간을 잘 나한테 맞게 쓰느냐, 네, 활용하느냐, 거기에 여러분들 삶의 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혼자 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본인 자신의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 사회라는 게 개개인을 믿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기도 좀 어렵고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상황도 많고 이용당하는 상황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개개인이 혼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누군가 같이 지내고 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누군가 같이 지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내 혼자서 뭔가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시기 바랄게요. 본인한테 맞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생활, 본인이 뭔가 몰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시고 경험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꼭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외로움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좋은 관계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